사회문화 11 현금 영수증 발급 시작해볼게. 1문단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거래 대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자, 얘들아 봐봐. 재화나 용역을 제공을 받을 때 거래하는 대금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거 자체가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생각해봐. 그러면 물건을 제공받을 때 이렇게 쉽게 생각할게. 그랬을 때 우리는 비용을 내야 되잖아. 거래 대금. 그것을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지불할 수 있다. 카드를 쓸 수 있는 거야.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고, 신용카드 알고 있지? 신용카드는 그걸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돈을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그 카드 명의자의 신용을 담보로 미리 결제해 주는 거야. 그 다음 체크카드는 방식 좀 다른 거 알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돈을 예금해 두고 전산을 통해 그 돈을 찾아서 지불하는 방식이다. 통장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이 체크카드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는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으며, 그러니까 어쨌든 카드기 때문에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명의자가 명시되어 있고, 카드 명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은 카드 명의자가 그 카드를 쓰는 거야. 원칙은 그래. 너희 그렇진 않지? 너희 엄마 카드 갖다 쓰잖아? 하지만 원래는 이제 그 명의자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지가 명확하다.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특별히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돼. 왜냐면 명의자가 그 가게 사장님에게 이렇게 지불하는, 그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지가 명확한 거야. 그러니까 돈이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가 전산에 남아.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인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이 용이하다. 세원이 뭐라고 돼 있어?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세원이라고 하거든. 그 세원을 찾고 그 세원을 지불하게 하는 것. 세원에게 세금을 지불하게 하는 게 되게 용이해. 쉽다라는 거지. 자, 요거 이해됐니? 간단히 적어볼게. 자,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 또 이제 사람이 있어. 이게 그냥 나야, 나. 내가 어느 가게에 뭘 사러 간 거지. 그래서 내가 물건을 공급받았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어.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는 돈을 내야 돼. 돈을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여기서 거래 대금 이렇게 얘기한 거야. 거래 대금을 여기선 일단 두 가지라고 얘기했네. 신용카드로 내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로 내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신용카드는 자신의 신용을 담보로 지불을 하는 방식이고, 체크카드는 계좌에 예금된 돈을 바로 지불하는 방식이야. 어쨌든 이 두 개 카드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명의자가 확실히 있어. 명의자가 확실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칙 자체가 카드 명의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야.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불했는지가 명확해. 따라서 명확하기 때문에 세원을 양성화하는 게 쉽다. 세원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상점이 있잖아. 이 상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잖아. 매출이 생기잖아. 그러면 그 매출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 이제 그런 세원, 누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가? 라는 그 세 원을 양성화하기가 쉬워. 왜냐면 요 카드 매출이 다 잡히잖아. 이 상점의 카드 매출이 얼마인 게 다 잡히니까 그 매출을 다 합산해서 거기에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딱 내게끔 나라에서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면 그걸 하기가 쉽다라는 거야. 그런데 현금을 사용할 때는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단 가볼게. 국세청은 1999년부터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해왔다. 그래서 카드 매출 자료를 다 모으면 세금을 얼마 내?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야. 국세청이 그걸 1999년부터 해왔는데, 그러나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현금 거래의 경우 기존 제도만으로는, 기존 제도가 뭔데? 이런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서 세금 활용하는 이런 기존 제도만으로는 세원을 양성화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럼 현금으로 사람들이 다 결제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어느 정도 매출이 잡혔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에 따라 2005년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 2005년부터. 이게 뭔지 이제 알려줘. 가령 음식점과 같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있거든. 웬만한 데는 다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야. 그런 데서 재화나 용역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그러니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구매를 했어. 그러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를 통해서, 잘 봐,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 승인을 요청한다. 이거 좀 헷갈릴 것 같은데? 너 이거 이해됐니? 지금 계속 현금 영수증이 나와가지고. 자, 봐봐.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음식점과 같은 어떤 가게라고 생각하면 돼. 그 가게에서 누가 현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었어. 알겠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뭘 해야 되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세요라고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냐면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사업자. 보통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요 가맹점의 사장님이야. 그 사장님이 현금 영수증 사업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발행 승인을 요청해. 그러면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부터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데, 이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영수증이 요청된 즉시 승인 번호를 부여해서 실시간으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승인한다.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뭐 기계를 통해서, 발급 장치를 통해서 막 누르잖아? 이렇게 얼마 하고 딱 누르면 즉시 승인 번호를 부여해.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행을 승인하는 거지. 바로 발급 가능한 거야. 그리고 그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해 두었다가 다음 날이야. 다음 날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 이 정도의 현금 거래가 있었고 이걸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습니다 라고 국세청으로 전송을 싹 해버려. 결국에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여러 현금 영수증 가맹점들의 현금 거래 내용을 수집해서 국세청으로 신고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전송된 자료를 기초로 각 가맹점의 매입, 매출,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구축한다. 그러면 이 어떤 음식점이 어느 정도 매출이 있었는지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기가 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만 좀 정리를 잘하면 되거든? 여기가 조금 헷갈리니까. 자, 그럼 봐봐. 국세청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어. 1999년부터는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았대.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모아서 세금을 부과하는 데 활용했고, 이것만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어서
2005년에 현금 영수증 제도를 도입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알겠지? 자, 이 둘 다 목적이 뭐야? 목적 여기 나왔지? 세원 양성화가 목적인 거야. 둘 다 하고자 하는 이유는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제 설명하는 게 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여기 지금 우리 같은 사람이 있어. 구매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구매자가 어떤 식당에 갔다고 생각하자. 여기 식당.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었겠지? 음식을 사 먹었어. 그러니까 이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재화나 용역을 이렇게 제공했어. 제공을 하면 이 구매자는 당연히 돈을 줘야 되는 거야. 그치? 카드 말고 이번엔 현금으로 구매를 했다고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현금으로 구매를 해. 그런데 이 식당이 뭐냐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인 거야. 현금 영수증 가맹점.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어야 되는 그 의무적인 점포들이 다 있거든. 그래서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식당에서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 현금 영수증 발급 장치가 있는 거야. 이 가맹점은 가지고 있는 게 현형 발급 장치가 있어. 그냥 작은 기계라고 생각하면 돼. 기계가 있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현금 영수증 발행 승인을 요청해줘. 발행해주세요 하고 승인을 요청해.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누구예요? 라고 하면은 현금 거래 내역을 수집하는 사업자,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뭐 사장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 가게의 사장님. 그러면 요청을 하잖아. 요청을 하면 바로 승인 번호를 부여해. 그래서 바로 승인 번호를 부여하고 승인 번호를 부여하는 순간 현형이 발행된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현금을 내면 여기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서는 이렇게 이 구매자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게 되는 거지. 알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현금 거래가 여럿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발행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 날에 이 모든 게 국세청으로 전송된다.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국세청으로 전송된 자료를 기초로 각 가맹점의 매입, 매출, 사용 내역 이런 자료들을 구축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넘어가 볼게. 3문단. 이러한 절차는 방금 같은 그 현금 영수증 절차는 현금 거래에 대한 세원을 포착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금 거래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국세청에서는 전송된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을 이후에 가맹점이 신고하는 세금 자료와 비교하고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 검증하여 세금을 매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번 다음 날에 현금 영수증 거래 내역이 들어가잖아. 국세청에 전송이 되잖아. 그리고 쭉 모일 거 아니야. 그렇게 모아놓은 자료랑 나중에 가맹점이 세금 자료를 신고하거든. 저희 이만큼 벌었습니다 하고 딱 신고를 해. 그러면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하는 거지. 그리고 누락된 매출이 있는지 검증도 해. 그런 다음에 세금을 매긴다는 거야. 특히
특히 부동산이나 병원과 같은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있대. 그런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이게 중요해. 거래 상대방, 구매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해주세요 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야.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은 무조건 발급해야 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미발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거나, 안 지키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 그러니까 어떤 벌금으로 내야 하거나, 소득세 법에 따라서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다.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이제 그 세금으로 더 부과될 수 있다는 거지. 한편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있다. 구매자. 어떤 이익이 있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구매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 요경으로 한정돼 있는 거야. 근로소득자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 연말정산 시 일정 한도까지는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많을수록 소득 공제 금액이 늘어나서 세금을 더 많이 경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을 많이 발급할수록 그 발급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좀 공제해 주는 거야. 그만큼 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세금을 좀 덜 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세금을 더 많이 그러니까 감소시켜서 세금을 낼 수가 있다. 적어보자. 현금 영수증이 지금 어떤 걸 써보면 좋을까? 구매자가 있고, 아까 그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 곳이 있다고 했지. 가맹점이 이렇게 있을 때, 가맹점이 일단 의무 발행인 경우, 의무 발행 업종이 있다고 했어. 뭐 병원이나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지. 이런 경우에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을 때는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 거야. 의무적 발급.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되고, 얘를 어길 시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거 봐주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구매자에게도 이익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에게냐면 근로소득자나 아니면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일 때, 이 경우에 일정 한도까지, 그러니까 무작정은 아니라는 거야. 한도는 정해져 있어. 일정 한도까지 소득 공제 금액이 늘어날 수 있다. 소득을 공제해주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소득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세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만큼 세금에서 조금 제해지는 게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 됐어? 요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사문단. 여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사문단을 좀 잘 이해해야 뒤에 가서 문제를 좀 풀 수 있거든. 현금 영수증은 단순히 현금을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은 아니다. 현금을 단순히 지불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게 아니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련 법령에서는 현금 영수증은
가맹점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발급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게 중요해.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 한마디로 병원에서 내가 A라는 사람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어. 그러면 이 A가 제공을 받은 거잖아. A가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잖아. 그럼 그 A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된다는 거야. 조금 더 읽어볼까? 즉, 실제로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그 말인 거지. 실제로 치료를 받은 사람 혹은 실제로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지. A가 밥을 먹었다? 그런데 B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밥을 먹은 사람, 즉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사람은 A니까. 알겠지? 법령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당사자가 현금 영수증을 받도록 한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밥을 먹은 당사자 이렇게 나와 있지? 즉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 이 말 지금 3번이나 하는 거야, 얘들아. 1번, 2번, 3번. 중요하다는 거야. 이는 현금 거래의 경우 현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서 세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지. 즉, 현금 거래나 카드 거래 모두 둘 다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과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 그러니까 치료받은 대상, 그 다음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 그럼 치료받은 대상과 그 대상의 카드로, 그 대상의 현금으로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일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어? 여기를 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자, 마지막 정리야. 마지막 정리. 이렇게 있을 때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야. 가맹점이고 이 가맹점이 얘한테 무엇을 제공했냐면 재화나 용역을 제공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현금을 냈거든? 현금을 냈는데 그렇다면 가맹점이 이렇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할 거 아니야.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여기서 주의점이 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현금을 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이 사람이 A야. 현금 영수증을 B로 해주세요. B 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안 된다고. 왜냐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 말을 뭐라고 했냐면 단순히 현금을 지불한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지불한 사람이면 사실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예를 더 자세히 들어볼게. A가 치료를 받았어, 병원에서. 그리고 B가 와서 돈을 내줬어. A가 치료를 받았고 B가 돈을 내주고 B돈이야. B돈이니까 B가 저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사실 안 된다고. 왜 안 돼? 여기 A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으니까 요 A의 명의로 현금 영수증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됐어? 여기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 재화랑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상과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는 대상, 즉 치료를 받는 대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대상과 그 치료 대금을 지불하는 주체가 일치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발급 시 이렇게. 그리고 카드 거래 시. 됐니? 근데 얘들아 이게 실제로는 뭐 내가 치료 받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인이라고 쳤을 때 내가 치료를 받았어. 성인이 내가 치료를 받았는데 뭐 다른 우리 엄마가 와서 내준다거나 이렇게 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법에서는 이렇게 정해놓고 있다라는 거야. 법적인 걸 설명하는 거니까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 수능 특강 155페이지. 한번 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현금 영수증 제도는 신용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시행되었다. 신용카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얘들아, 요게 지금 현금 영수증 제도는 국세청에서 이제 2005년부터 시행했고 신용카드로 매출을 잡는 그 제도는 1999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유가 맞고 2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카드에 명시된 카드 명의자가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 그렇다고 1문단에서 얘기했었지. 3번 현금 영수증 가맹점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승인 번호를 부여한다. 맞아 보이거든? 근데 맞다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언뜻 보면 맞아 보이는데 승인 번호를 부여하는 주체가 누구였냐면 현금 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야. 사업자였어. 우리 이거 찾아볼까? 보면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는 승인 번호를 부여해서 발행을 승인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요청되면 승인 번호를 부여해서 발행을 승인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 얘들아. 가맹점이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하는 거다. 그래서 틀린 거야. 4번 구매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에 일정 한도까지는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많을수록 이익이라 그랬지? 왜냐면 소득공제를 시켜주니까. 5번 국세청은 현금 영수증 사업자가 전송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맹점의 매입, 매출 등의 자료를 구축한다라고 이 문단 마지막에 있었으니까 기억 안 나면 읽어봐야 돼. 그래서 1번에 3번이야. 자, 2번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 안녕하세요. 제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려고 합니다. 저는 실수로 친구를 다치게 했습니다. 친구는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저는 제 실수를 인정해서 병원비를 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날 병원에서 병원비 100만 원의 현금 영수증이 제 이름이 아닌 환자인 친구의 이름으로 발급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 혜택이라도 받을 수 없을까요? 얘들아, 이거 읽고 받을 수 있어, 없어? 그거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봐봐. 지금 환자인 친구가 서비스나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사람이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았어. 그럼 이 제공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돼야 되지. 우리 이거 4문단에서 한 게 이거야. 실제로 서비스를 받은 사람, 재화 용역을 받은 사람의 이름으로 발급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이 사실 이 친구가 준 거라 할지라도 친구 이름으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거야. 자, 이게 3번이거든. 읽어볼게. 사연자가 현금으로 병원비를 지불한 건 맞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당사자가 친구이므로 사연자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이게 맞는 거지. 맞지? 그래서 3번이야. 요게 그 4문단을 좀 잘 읽고 기억하면 되고, 자, 그럼 1번 볼게. 틀린 거. 1번 사연자가 친구의 이름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 병원에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얘들아, 이게 지금 사연자가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낸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이 친구 이름으로 발급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럼 발급 안 할 수 있어? 안 돼. 10만 원 이상의 그 현금은 의무 발급이어야 된다. 그래서 의무로 발급해야 되는 게 이제 병원 같은 직종이라고 했거든. 무조건 발급해야 돼. 심지어 누구의 이름으로? 당사자인 친구. 친구 걸로 의무 발급해야 되는 게 원칙인 거야. 그래서 안 되고. 2번, 사연자는 현금 영수증 사업자에게 병원비를 지불한 사람이 본인임을 밝히면 다시 부여받을 수 있다. 안 되지? 자기가 아무리 지불했어도 서비스는 누가 받았으니까? 친구가 받았으니까. 다 똑같은 얘기야. 4번, 사연자가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지불하였다면, 만약에 신용카드로 지불을 했어. 대금 지불의 주체와 병원 치료를 받은 당사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일치 안 하잖아. 그치. 왜냐면 사연자 신용카드잖아? 그럼 대금 지불의 주체는 사연자고 병원 치료를 받은 당사자는 친구니까. 그래서 치료를 받은 친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겠군. 여기 일치 아니어서 틀리고. 5번, 사연자가 친구 이름으로 발급된 현금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한다면 국세청은 병원의 현금 거래 자료에 누락분이 없는지 검증하여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겠군. 일단 얘들아, 과태료나 가산세는 언제 부과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과태료나 가산세는 뭐라고 했었냐면은, 여기 봐봐. 상대방의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 거래소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돼 있었어. 그때 과태료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발급했잖아. 발급했으니까 과태료나 가산세랑 상관이 없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틀려. 그래서 2번에 3번 해주면 되고. 넘어가 볼게. 3번, 가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가 이제 현금 영수증 제도야. 현금 영수증 제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부터 읽어볼까?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숨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드러내는 거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니까. 2번,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하여 현금 영수증 총 금액이 줄어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의무 발행 업종을 확대하면 금액은 늘어나겠지. 3번,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함으로. 이상하지 않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면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사용을 유도하는 건 아닌 거야. 상관없어. 신용카드를 써도 상관없고 현금을 써도 상관없는 거지. 똑같이 자료도 남고 현금 영수증도 발급해주니까. 그래서 여기 유도한다. 이게 틀렸고. 4번, 근로소득자의 부양 가족인지 여부에 따라서 연말 정산 시 구매자의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지 않았지, 증가시켜줬지. 5번, 현금 영수증 가맹점의 현금 거래 내역을 가감없이 기록하여 전송함으로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게 목적이었지. 세원을 양성화하는 것. 정확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5번이야. 그 다음에 4번은 얘들아 쉽거든. 요거 1번인데 A가 뭐냐면 여기야. 별도의 절차를 이수하지 않아도.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치? 별도의 절차를 이수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이행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수하지 틀렸다. 그래서 4번에 1번 해주면 돼. 비교적 간단한 지문이었거든. 간단한 지문이니까 그 포인트만 좀 잘 잡아서 헷갈리지 않게끔만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수고 많았어.